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기 실무 강의를 쭉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헬멧도 쓰고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매일 어떻게 전기실에 매일 근무하는 것처럼 얘기지만 사실은 전기실에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현장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큰 건물에 근무하잖아요. 근무하게 되면 변전실이라 그러죠. 또는 전기실이라 그럽니다. 이런 데를 근무하게 돼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제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뭐 들을 이유도 없죠. 그렇지만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귀동냥 눈동냥으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남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자빠져 자는지 노는지 뭐 이런 걸 좀 알고 싶은 거야.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얘기라는 것은 누가 뭘 하는지 궁금한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얘기가 됩니다. 수전 설비를 설명하라 하면 열흘을 걸려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양 소장인지 양 선생인지 저 설명하는 거 보면, 야 이거 실무 근무 해먹겠나, 이거 어려워서 해먹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이든 처음부터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한 사람은 오늘부터 알고 시작하는 거고, 저처럼 36년 된 사람은 36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설관리 업무 현장을 하는데 현장 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의 현장 관리자 겸 소장을 하고 있고, 전기안전관리자도 하고 있고, 소방안전관리자도 하고 있고, 기계도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기계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기계 뭐 지금 저희도 지금 뭐 난방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잠깐 뭐 유튜브에도 보냈는데 지금도 해결을 못했어요. 자, 그건 왜 해결을 못했느냐? 제가 36년 동안 소장 노릇을 하면서 기계직들한테 시키기만 해서 현장을 많이 접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무 경험도 부족하고 이론도 부족한 거예요. 전기 부분은 이제 이론도 많이 공부하고 실무도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 다 아는 겁니다. 즉 고장 문제점이 있을 때 해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계 쪽은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 제일 갑갑한 게 뭐냐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능력이 없는 거야. 해결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떠한 부분을 알아야 되느냐, 어떠한 뭐 기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어떻게들 해결하고 있는가,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기실의 꽃이 뭡니까? 변압기 아닙니까? 22,000이 들어오지만 22,000 전압을 뭐 저희가 다 수용합니까? 380하고 220 저압으로 변환해서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변압기라는 게 있어. 변압기가 있는데 뭐 변압기를 매일 뭐 보러 갑니까? 보러 안 가잖아요. 그렇지만 변압기는 전기에서 뭡니까? 심장 아닙니까? 심장. 계속 공급을 해주는 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압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야. 기사시험 보거나 뭐 기능사 시험 보거나 하면 변압기에 대해서 전기 기계에서 다루죠. 그 다음 뭐 수전 설비에서 다루죠. 단답형에도 다루죠. 뭐 실무 와서도 변압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변압기는 뭐 하고 갔습니까? 여러분들 아답터하고 갔잖아요. 아답터 뭐 그렇게 신경 씁니까? 안 쓰잖아요.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뭐 변압기의 온도 관리 무슨 관리 하니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변압기는 실내에 1300kg, 실외에 또 5개형 변압기, 유입 변압기가 또 2000kg가 있는데, 유입 변압기 부분은 오늘 얘기를 안 할 거고, 이제 배전반 문을 잠가서 이제 키로 열려고 하면 잘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 키도 막 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지만 막 휘어져 있어요. 이게 키가 회사마다 좀 좋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뭐 알루미늄처럼 아주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돌려보면 휘어져 버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안 열리기도 해요. 어떤 분은 뭐 WD를 뿌려라 뭐 하지만, 잘 열리는 배전반이 있고 잘 안 열리는 이런 키가 있어요. 분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이걸 알아요. 뭐 몰라서 뭘 뿌리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열리는 게 있다고, 안 열리는 게. 그래서 당황하면 이게 잘 안 열립니다. 이렇게 탁 튀어나와주면 좋은데 잘 안 열리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개 경험하다 보면 이것도 제품마다 뭐 차이가 있더라고. 뭐 저도 뭐 뿌려도 보고 별짓 했습니다. 그런데 걸리면 뭐가 이상한지 안 열려. 다 공통키다 보니까 이게 비싸게도 또 만들지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배전반마다 다 잠그라 그래요. 잠그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것이 어떤 구역입니까? 통제구역입니까? 제한구역입니까? 제한구역이다 이거지. 관계자외 출입 금지. 자, 그러면 변전실 입구에 문을 잠가 놓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막 잠그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워낙 되다 보니까 뭐 안 잠그면 죄인 된 것처럼 얘기해서 잠그기도 많이 잠깁니다. 사실은 잠그게 되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잠그셔야 돼요. 급한 때 이게 안 열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급할 때 뭐 열 일도 별로 없지만, 자, 아이고 이거 뭐 뿌렸다고 뭐 잘잘잘잘 하면 참 좋은데 매일 여기다 뭐 더블 뿌릴 수도 없고. 자, 변압기 문을 열었습니다. 변압기 문을 열었어요. 변압기는 저압측이 있고 고압측이 있거든요. 이건 저압측입니다. 저압측. 오늘은 고압측에선 설명을 안 할게요. 제가 고압측까지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고압측의 자기장 때문에 여기 검전기가 가지 않습니까? 저압만 있으면 여기 근처에 가야 삑삑해요. 자, 오늘 설명할 주요 요지는 어떻게 쓸 것이다 해서 설계를 해놨는데 사실 현장에서 부하가 많이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전체 용량을 따져보면 50% 이상 쓰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50% 이상 쓰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율이 얼마나 있습니까? 50% 이상 여유율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 병원이라든가 이런데, 병원 같은데, 우리 건물로 치면 병원 같은 데는 부하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 돌아가잖아. 병실도 돌아가고 전부 돌아가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들은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부하율이 한 50%, 55%도 올라갔어요. 변압기 피크로 치면 50%, 55%도 올라가는데 업무용 빌딩은 3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30%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많아봐야 40%야, 업무용 빌딩은. 그 다음에 영업용 빌딩, 영업용 백화점이나 뭐 이런데 영업용 빌딩은 뭐 40%, 50%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변압기가 50, 60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변압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뭐 보면 별도의 특성 있는 곳이 있겠지. 그렇지만 대부분은 변압기가 말썽을 일으키는 곳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경험이 있다 보면 여름에 변압기 온도가 60도, 65도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를 하냐면 이렇게 배전반 문을 열고 여기다가 대형 선풍기를 불기도 합니다. 걱정되니까 안 불어도 돼요. 뭐 변압기 온도가 몇 도까지 막 버티도록 돼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티도록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뭐 90도 정도는 뭐 충분히 버텨요. 근데 90도 올라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변압기가 이제 변압기 옆에 이렇게 온도계가 달려 있어요. 여기 온도는 얼마냐면 46도.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팬이 돌아가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세팅이 55도에 맞춰졌죠. 여기에 눌러보니까 55도가 되면은 돌아나 해서 55도에 지금 세팅을 맞춰놨습니다. 55도 이상이면 이제 돌아가도록, 팬이 돌아가도록 지금 세팅을 맞춰놨어요. 현재는 46도입니다. 자, 그럼 변압기 온도계 뒤에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온도계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요 선이 변압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보면 온도 센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센서 선이 나와 있죠. 요 노랗게 해서 이 센서 선이 어디로 가냐면 영상에 변압기 가운데 보면 요쪽에 보면 선이 있죠. 노란 선. 한 대에 저렇게 탁 박아져 가지고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온도 측정을 해서 이 변압기의 온도 하면 저 뒤에 팬이 있어요. 팬이 이제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도계 심어서 그 아날로그 온도계를 써요. 많이. 몰드 변압기는 어떻게? 디지털 온도계를 쓰지 않습니까? 제가 근무하던 처음 시대는 근무가 88년 겨울부터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이런 장비도 없었고 이런 적외선 온도계 이런 장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저는 공장에 먼저 근무했는데 변압기 온도도 어떻게 돼요? 이게 변압기다 하면 쇠에다가 손탁, 방열판에다가 손 딱 건들고 변압기에 손 대면서 뜨뜻한가 안 뜨뜻한가. 야, 제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런 전선도 어떻게 했냐면 저희 시대 때는 모르니까 이걸 다 이렇게 손으로 잡는 거예요. 손으로. 이 380인데 이게 절연 전선을 손으로 잡아서 뜨뜻한가 안 뜨뜻한가. 야, 지금은 기겁하죠. 만약 손으로 잡으면 큰일 날라고.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
변압기에도 보면은 감전 위험 해가지고 촉수염금, 감전 위험, 감전시 쇼크, 화상 및 사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놨거든요. 근데 실제 여기에 전기가 통하면 되느냐?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몰드에 두껍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 손 댔을 때는 감전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해주는 거지, 경고. 접지를 다 해놔서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손 대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만약 손 대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하면 욕 태백으로 먹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 일을 제기하고, 그래서 손 대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고, 이제 이런 거 전선에 손 대는 것까지는 뭐 한 번씩 제가 폼 잡아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웬만하면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검전기로 한다든가, 저압검전기 같은 것도 이렇게 가까이 가가면 삑삑하잖아요. 삑삑하죠. 이렇게 해서 통전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이제 온도계 찍는 것도 이렇게 해서, 변압기는 막 고장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설치하면 20년, 30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또 전기기사가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뭐 아주 뭐 하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 5년, 10년씩 막 버티는 사람들이 몇 프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3년, 2년, 4년, 5년마다 마구마구 옮겨 다녀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15군데를 다녀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변압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변압기의 고압측의 휴즈인데, 변압기마다 이렇게 휴즈를 붙인 거는 변압기를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변압기가 3대다, 4대다 합쳐가지고 합친 용량의 1.5배는 V12에서 끊어줘요. V12에서. 그러면 합친 용량의 변압기가 20A 하면 만약 60A의 1.5배 과전류다 했을 때는 V12에서 끊어주지만, 변압기가 하나하나마다 또 V12를 달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휴즈를 붙여가지고 1.5배의 휴즈를 붙여서 1.5배보다 한참 지나가면 땅 끊어지도록. 그러니까 그때 변압기보다 100%도 아니고 120%, 150%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압기 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 용량의 1.5배를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변압기가 100% 운전이 아니고, 이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전류보다도 어떤 난리가 났을 때 순간적으로 잘라주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휴즈를 붙여야, 변압기별로 휴즈를 붙여야 이 변압기, 다른 변압기는 사용하고 이 변압기만 죽인 다음에 그 변압기 이후에 작업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휴즈만 내리는 거예요. 여기 휴즈를 내려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휴즈를 용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하다 보면 이렇게 이 휴즈를 내릴 일이 거의 없어요. 언제 내리느냐? 정기 검사할 때만 내립니다. 정기 검사할 때는 필히 내려요. 저희도 이제 다음 달에 정기 검사인데, 다음 달에 정기 검사할 때는 이 휴즈를 다 내려봐요. 내려서 확인하고, 내려서 이상 유무 찍고 다시 투입을 합니다. 그때는 정기 검사할 때는 이 휴즈를 다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압기에는 COS만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PF도 씁니다. 비한류형 PF 또는 일반 COS, 이 두 가지를 요즘은 다 써요.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뭘 갖고 있어요? 이론을 갖고 있다, 이론. 그래서 전기 기사님들이 이런데 현장에 근무를 잘 하시려고 하면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되냐면, 기본적인 이론을 습득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이론. 뭐 그러면 애우는 것이 이론이 아니고, 현장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누트에 대한 것을 알아둬야 된다 이거지. 이게 이론입니다. 뭐 변압기 온도가 뭐 몇 도니까 몇 도에서 뭐가 되고, 뭐 휴즈가 몇 도가 되니까, 이거는 애우고 하는 거지. 필요할 때 계산식을 다시 보면 되잖아. 예, 이것도 이론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 전기기사가 이론은 어떠한 것에 정확하게 내가 진단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을 갖는 겁니다. 판단했을 때 근거는 뭐가 되고, 이것이 지식이에요. 지식.
그 이론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거하고 그 이론이 정확하지 않은 거하고 틀리다. 내가 아는 풍월, 막 대충 아는 걸로 막 이리 하면 된다, 저리 하면 된다. 이런 것은 이론이 아니야. 이건 그냥 소문을 듣고 그냥 대충 하는 거야. 이거는 이론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답변이 되잖아.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